서울대 교수 중에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교수 중 서울대가 징계하지 않은 사람이 최근 3년간 조국 교수밖에 없다라는 야당의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서울대 징계 조국만 피했다. 곽상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이후 검찰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기소한 서울대 교수 18명 중에 나머지 17명은 기소 통보 3개월 내에 서울대에서 속전속결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바로 조 전 장관만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 기소 통보 나흘 만에 징계 절차에 들어간 교수 사례도 있었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지난해 1월에 이미 검찰에 기소 통보가 됐고요. 유재수 감찰 중단 권한 남용 혐의입니다. 권한 남용. 서울대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징계 의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조 전 장관이 1년 넘게 서울대로부터의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월급을 받고 있을 것이란 관측으로 이어지는데요. 서울대 측의 입장은요, 이렇습니다. 학교 밖의 사건 아니냐.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검찰 공소만으로는 혐의 입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수사기록 보완돼서 추가 통보되거나 사법부의 판단 있을 때까지 고려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법조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서울대 측의 해명인데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조국 교수를 징계할 수 없다. 징계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징계 의결 요구조차 하지 않겠다. 라면서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만으로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다라고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그건 학교 밖의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두세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 네. 자, 그렇다면 다른 17명의 서울대 국립교수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을 때 서울대 측에서 징계 절차를 밟았는데 왜 이 사건만 꼭 이러한 판단이 됐을까? 납득하십니까? 그냥 서울대학교가 부끄러운 거죠.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가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서울대는 특별하게 서울대 법이 생겼어요. 서울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이 생겨서 이제 특별하게 무슨 그 형사적인 문제 빼놓고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없기는 하지만 서울대 인사 규정 같은 경우에 징계 절차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징계 사유가 어떤 사유냐면 이렇게 기소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사유예요. 그래서 예컨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그런 행위를 해도 징계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검찰에 의해서 형사 기소된 것보다 더 그렇게 위신 깎이는 행동이 무엇이 있겠으며, 검찰의 공소장보다 더 이렇게 그 좋은 증거가, 징계를 하기 위한 좋은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라고 하는 서울대에서 도저히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아도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중학교 선생님도 저런 식으로 제가 몇 번 사건을 해봤는데 검찰에 기소가 되면 다 징계를 받고 거기에 따른 그 대가를 갖다가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그중에서도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한테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서울대가 위법하거나 굉장히 부당한 그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였고, 자, 김연아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18명의 교수가 최근 3년간 곽상도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고 이게 서울대에 통보가 됐다. 그런데 조국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징계 절차가 들어갔는데 조 전 장관만 예외였다. 저는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학교 밖의 일이다. 그리고 아직 기소 내용밖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조국 장관 혐의 중에 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하고 자기 자녀의 그 입시 비리에 참여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부인은 사실은 1심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법원의 판단 이전에 저는 학교를 굉장히 학교의 위신을 깎아먹은 행위라고 생각이 되고, 서울대 재학생이나 졸업생들 반에서 제일 부끄러운 동문 일이어서 한동안 조국 교수가
거론이 된 적도 있습니다. 또 이 조국 교수 사건 얼마나 많은 파장이 일어서 심지어 조국 교수가 강의를 못하게 된 것도 직위해제를 하게 된 것도 학생들이 강의 거부를 하면서 일어났던 문제들이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국회에서 교육위에 있으면서 이 문제를 똑같이 다뤘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제가 문제로 생각했던 게 월급이 나오더라고요. 깎여서라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때서부터 문제가 제기됐는데 요번에 또 곽상동 의원실에서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 의원님, 강의를 하지 않은데도 월급이 부여됩니다. 예, 그게 서울대학교 교원 그 내부 규정에 따라서 좀 감면되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뭐 50%, 이후에는 30%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조 장관이 직위 해제가 됐는데도 예, 그 교원의 자격이 유지가 되면 월급이 제공된다. 네, 제가 보면서 정말 좋은 직장이다. 어. 특히 이제 요즘 저는 뭐 월급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요즘 월급을 못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월급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느끼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월급 받는 사람들의 요즘 너무 배부른 소리 같은 거, 특히 이번에 KBS 수신료도 월급처럼 우리 전기료에서 또박또박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월급 받는 사람들, 꼬박꼬박 월급 받는 사람들 정말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국립대 교수 얼마나 자랑스러운 직업입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일종의 특혜 아닌 특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더 공분을 사시겠습니까? 또 하나 지금 서울대는 예산을 상당 부분 교육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예. 저는 조국 장관한테 이런 식으로 징계 절차를 미루는 것은 어떤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종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대 측의 추가적인 해명이 나오면 추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